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을 하고 나면 비로소 자유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유를 손에 쥐고 보니 그 자유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 학교, 조직에서 평생을 보내며 늘 소속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은퇴는 단지 일의 끝이 아니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낯선 공백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69세 전직 교사 김영호 가명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 공백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김영호 씨는 40년 가까이 교직 생활을 해온 국어교사였습니다. 학교는 그의 세상이었고 교무실의 책상은 그의 자리였습니다. 매일 같은 교정에서 같은 시각에 종이 울리고 수업 종이 끝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분명한 질서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난 뒤 김 씨의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를 기다리는 학생도 회의에 부르는 교감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퇴직 첫날 아침 7시에 눈을 떴던 그는 어색하게 시계를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 말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출근 준비를 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느리게 흘렀고 시간이 남아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읽고 동네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그 시간은 점점 의미 없는 반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었던 건 대화의 부재였습니다. 학교에 있을 땐 하루에도 수십 명과 이야기를 나누며 누군가의 질문에 답하고 웃음과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말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그는 자주 그릇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곤 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지? 교사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고 학생의 선배도 아닌 이 자리에서 자신을 소개할 명함 한 장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지역 평생교육원에 등록했습니다. 노래교실, 문학동아리, 역사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어딘가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면 이미 오래된 회원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인사하고 있었고 그는 늘 가장자리에 앉아 조용히 수업만 듣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싶다. 그 계기로 그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은 그에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사람들 속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는 다시 누군가의 일부가 되었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래된 교무실의 기억을 소환했고 마음속에서 잃어버렸던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오는 초등학생 한 명이 선생님, 어제 읽은 책 다음 편 빌려주세요 라며 밝게 웃던 날 김 씨는 그날 저녁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웃었다. 그 작은 미소가 은퇴 후 처음 느껴본 진짜 행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산책을 나갔다면 이제는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꾸준히 봉사를 이어가며 그는 주변 사람들과 점차 친해졌습니다. 함께 일하는 다른 은퇴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서로의 외로움이 자연스럽게 위로가 되었고 그곳은 어느새 새로운 교무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속한 공간이 있다는 건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김 씨와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일터에서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함께 줄어드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사실 소속은 직장이 아닌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 관계를 새로이 만들어가는 일은 처음엔 낯설고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인간은 다시 살아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은퇴 후 공허감의 핵심은 소속감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소속감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며 그것이 결여되면 정체성의 혼란과 우울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을 그만두는 순간 사라지는 건 월급만이 아니라 나를 부르는 이름인 셈입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꾸려가기 위해선 새로운 이름을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 씨가 도서관에서 다시 선생님이 되었듯이 그 이름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원봉사든 취미 모임이든 동네 산책 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속한 공간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음을 느끼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나만의 소속을 찾기 위한 3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다시 꺼내보기. 김 씨처럼 자신의 과거 경험에서 의미를 찾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였던 사람은 아이들과의 봉사활동, 기술직 종사자는 재능기부, 행정직 출신은 동네 자치 프로그램 등 자신의 전문성을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소규모 모임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큰 조직에 들어가기보다 2~3명의 모임이나 동네 활동을 통해 관계를 천천히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만남이 큰 변화를 만들고 그 안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셋째, 공간보다 관계를 우선하기. 우리가 찾는 건 사실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안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내가 속한 곳이 됩니다. 은퇴란 끝이 아니라 속할 곳을 다시 찾는 여행입니다. 김영호 씨는 이제 도서관뿐 아니라 지역 독서 모임의 운영진으로도 활동하며 후배 은퇴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건넨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삶의 자리는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누군가가 불러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요? 그곳이 꼭 화려하지 않아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자리일 겁니다. 은퇴 후의 진짜 행복은 나를 다시 불러주는 목소리 속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어딘가에 속하고 싶다는 마음은 단지 정서적인 바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생존 욕구에 가깝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소속감 욕구라고 부른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를 확인하고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직장이나 조직은 그 소속감을 가장 확실히 보장하는 공간이었기에 은퇴 후 그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많은 이들이 심리적 표류를 경험한다. 이는 단순히 일이 없어졌다는 허무감과는 다르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했던 관계,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만들어온 역할이 사라지는 데서 오는 깊은 상실감이다. 교직 생활 40년을 마친 김영호 씨의 사례는 바로 그 상실감의 실체를 보여준다. 그는 이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로 퇴직 후의 공백을 표현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외로움 이상의 무게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라졌다는 절망이었다.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을 규정하던 언어를 잃는다. 그래서 은퇴자들이 종종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그 질문의 근원에는 소속의 상실이 있다. 은퇴 후의 삶은 그래서 일을 잃은 시간이 아니라 소속을 잃은 시간이다. 조직 속에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규칙을 공유하며 목표를 향해 협력한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모든 관계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야 한다. 하지만 그 먼저 나선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익숙해진 위계와 역할은 은퇴 후 관계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스스로를 내세우기보다는 상대의 눈치를 보고 나이를 고려하며 혹은 자존심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결국 많은 은퇴자들이 새로운 관계로 진입하지 못한 채 자신만의 고립된 울타리 속에 남게 된다. 김영호 씨가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변화를 느꼈던 이유는 단순히 일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누군가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건넨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그에게 사회적 정체성을 다시 부여했다. 그것은 단지 호칭 이상의 의미였다.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는 당신은 여기에 속해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다시 연결되고 존재의 감각을 회복했다. 이처럼 은퇴 후 소속을 회복하는 핵심은 새로운 역할을 찾는 데 있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위한 존재가 되는 순간 삶은 다시 의미를 얻는다. 은퇴 이후 가장 위험한 것은 경제적 빈곤보다 심리적 단절이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1위는 사회적 고립감이며 60세 이상 남성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다. 이 수치의 이면에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소속의 상실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사회문화적 단절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은퇴는 여전히 퇴장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일터를 떠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닌 바깥의 사람이 된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서 필요한 것은 퇴장이 아니라 이동이다. 이전에 속했던 조직에서 새로운 공동체로의 이동, 익숙한 역할에서 새롭고 유연한 역할로의 이동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은퇴 전부터 자신이 어떤 관계망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계망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은퇴 후 적응이 빠른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일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았다. 일은 자신의 일부였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남은 부분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세운다. 반면 일의 모든 정체성을 의존했던 사람들은 그 일의 종료와 함께 자신까지 사라진 듯한 공허를 느낀다. 김영호 씨가 은퇴 초기에 겪었던 혼란도 바로 이 지점이었다. 그는 자신을 선생님이라는 직업으로만 정의했기에 그것이 사라진 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는 다시금 깨달았다. 직업은 바뀌어도 관계는 새로이 시작할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은퇴 후에도 새로운 소속을 만드는 일은 결코 늦지 않다. 다만 그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하는 일이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절망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는 이유를 의미에 의지해서 찾았다. 그는 삶은 언제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그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은퇴 후의 소속감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조직이 의미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내가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출발한다. 동네 도서관, 복지관, 자원봉사, 텃밭 모임, 독서클럽, 교회 혹은 단 한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새로운 관계의 실마리는 생겨난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공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의 단절은 곧 정체성의 단절로 이어진다. 그래서 은퇴 이후 삶의 회복은 경제적 계획보다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돈이 부족해도 친구가 있으면 삶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하루가 버겁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조언은 관계의 지속성이다. 하루아침에 새로운 공동체를 찾으려 하기보다 현재의 관계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다. 오랜 동료들과의 정기적인 모임, 지역사회 내 작은 참여, 혹은 가족과의 대화 방식 변화가 그 시작점이 된다. 또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기여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여는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그 자존감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김영호 씨는 요즘 후배 교사들의 멘토로 활동하며 또 다른 소속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는 말한다. 내가 다시 살아난 건 누군가가 나를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 속에는 은퇴 후 인생을 회복하는 가장 본질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 관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결국 은퇴 이후의 진짜 과제는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에 있다. 일은 삶의 일부였지만 관계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속할 곳은 직장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사이이며 그 안에서만 인간은 다시 의미를 찾는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곳은 나를 편안히 맞이해 주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공간이 되어주고 있는가? 은퇴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의 가장 아름다운 소속이자 진짜 행복의 형태일 것이다.